이 내용은 2014 스마트 교육 교원 역량 강화 학예 연수 정보 컴퓨터 지도 역량 강화 앱 인벤터 활용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들 많이들 사용하죠?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나요? 인터넷을 하기도 하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각각이 하나하나가 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재밌지 않을까요? 자, 이번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과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첫 시간에서는 앱 인벤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간단한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앱 인벤터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봅시다. 앱 인벤터란 구글과 MIT 연구소가 합작하여 만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프로그래밍의 기본 구조와 순서도 개념을 익히게 돕는 개발 툴입니다. 단순한 학습 교재라고는 하지만 실제 어플을 제작하고 이를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안드로이드 기계에서 직접 구동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렇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한번 켜보세요. 자, 스마트폰을 켜서 이곳에 이런 설정이라는 항목을 눌러봅니다. 설정이라는 항목을 눌렀을 때 보안이라는 항목을 찾아봅시다. 이 보안이라는 항목을 누르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알 수 없는 출처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른 출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부분을 꼭 항목을 체크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브라우저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인데요. 자,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는 구글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를 켜고는 거기에 크롬 다운로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구글 크롬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크롬 다운로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가 되셨나요? 설치가 되셨으면 이런 구글 코리아 이런 항목이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꼭 sign in, 로그인인데요.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로그인이 꼭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는 앱 인벤터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클라우딩 서비스에다가 여러분들의 자료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저장한 자료들을 다시 또 가져오고 보내고 하려면 여러분들의 이름표가 필요한데 그 이름표가 바로 아이디이므로 꼭 여기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시나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되고 검색창에 앱 인벤터 다 쓸 필요 없이 여기에 나오니까 to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MIT App Inventor 2 베타 버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밑에 있는 이런 메뉴들은 여러분과 좀 다를 것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미 해본 것들이 나오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있는 것이 당연한 여러분의 첫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New 프로젝트를 눌러봅시다. 네, 여기에서 먼저 처음 가 FIRST first를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다시 한번 FIRST 앱 인벤터 first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 앱 인벤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디자이너 그리고 블럭, 이 두 메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메뉴입니다. 먼저 볼 것은 디자이너 부분입니다. 이 디자이너 부분은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어서 앱의 화면을 꾸미는 곳입니다. 자, 한 메뉴 항목들, 중요 항목들을 하나하나 볼게요. 여기에 팔레트, 뷰어, 컴포넌트, 프로퍼티, 이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팔레트 먼저 볼까요? 여러분, 팔레트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미소 시간에 물감을 짜 놓고 사용하는 바로 그 팔레트입니다. 앱이라는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게 되는데 물감과 같은 재료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런 재료들을 선생님과 하나하나씩 앞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레트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쓸 것들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 뷰어 부분에 놓게 되면은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뷰어는 바로 실제로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보이게 될 화면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 컴포넌트 프로퍼티는 컴포넌트는 요소, 이 프로퍼티는 속성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팔레트에서 가져온 이 컴포넌트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되어질지를 간략하게나마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 여러분들이 가져온 이 컴포넌트 요소들이 움직이게 될지, 작동하게 될지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블락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블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블락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 블락, 뷰어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자, 블럭이라는 거는 여러분 레고 블럭 기억나나요? 바로 그것처럼 레고 블럭처럼 이런 블럭들이 있어요. 이 블럭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럭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탈칵 이렇게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걸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블럭이 되는데요. 자, 이 블럭의 부분에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곳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하는 곳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순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령을 하는 곳인데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쓰는 말과는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컴퓨터가 쓰는 언어를 외워야 되는데 어렵겠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형태로 언어 형태에 가깝게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클릭해서 가져와서 레고 조립을 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들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잘못 연결되거나 하면 이건 탈칵 소리가 안 되죠? 이것들은 잘못 연결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연결이 잘 됐는지 아닌지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가져오고 싶은 것들 이렇게 가져와서 연결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볼 수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필요 없는 것들을 그러면 이제 깨끗이 먼저 지워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클릭해서 여기 쓰레기통을 보이죠? 휴지통에 가까이 다가가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 화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첫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아주 간단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인데요. 여러분들 앱을 만들 때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앱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앱을 만들 때는 꼭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간단한 앱 제작해보기 흔들면 소리나요. 이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어떤 앱을 만들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대답하기 귀찮은 날이 있어요. 누군가 나 대신 말해주면 얼마나 편할까요? 나 대신 휴대폰이 말을 해주는 어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누르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휴대폰을 흔들어만 줘도 말해주는 그런 어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어플을 만드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필요할지, 어떤 재료로 앱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휴대폰에는 가속도 센서와 TTS 센서가 있는데요. 가속도 센서란 간단히 말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휴대폰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휴대폰을 건드려도 휴대폰이 나 건드렸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센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TTS라는 재료인데요. TTS는 Text to Speech라는 것으로 글을 말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적은 단어를 휴대폰이 소리 내어서 읽어주게 됩니다. 자, 2단계까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순서,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입니다. 휴대폰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꼭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기로 했나요? 그렇죠. 흔들면 소리 나는 앱이죠.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귀찮거나 누군가 나에서 말해주면 좋을 때, 그때 휴대폰이 여러분이 미리 정해놓은 말을 휴대폰을 흔들게 되면은 말해주는 어플이에요.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까? 먼저 휴대폰을 흔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휴대폰의 움직임이 생기고 이 가속도 센서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반응 신호에 TTS가 뭐였죠? Text to Speech였죠? TTS가 여러분이 미리 입력해 놓은 글을 읽어주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 순서 이해가 되나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크롬 창을 띄워서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블럭스 부분에 블럭들을 몇 가지를 넣어봤다가 휴지통에 다시 버려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디자이너 항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만들 앱은 어떤 것이었나요? 기억나나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만들 앱은 흔들면 소리 나는 것으로 사용할 재료는 가속도 센서와 TTS, 입력한 단어를 읽어주는 TTS 이 두 가지를 크게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은 먼저 가속도 센서, 바로 이게 악셀러레이터 센서인데요. 자, 이거를 클릭하고 여기 가져와서 아무 곳이나 클릭한 거 손을 떼게 되면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디어 부분을 누르게 되면 텍스트 스피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클릭해서 가지고 와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디자이너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건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럼 블럭스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넣었던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 순서인데요.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작동하는 순서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첫 단계는 뭐였어요? 먼저 기계를 흔들어야 되겠죠. 이 기계를 흔들게 되면 휴대폰이 움직임이 생기고 가속도 센서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억스미터 센서를 클릭하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억스미터 센서가 쉐이킹 했을 때 이것들을 이 밑에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쉐이크는 무엇인가요? 흔들다죠. 우리가 찾는 거 맞겠죠? 자, 이거를 클릭해서 아무 곳이나 이렇게 놓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 가속도 센서 반응하고 이 반응 신호에 TTS가 입력한 글을 읽어준다고 했어요. 이제 필요한 부분은 바로 TTS이겠죠? 자, 텍스트 스피치를 다시 누르면 텍스트 스피치에서 할 수 있는 이 명령어가 이렇게 많이들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일까요? 말해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텍스트 스피치가 speak, 말한대요. 메시지,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 말한대요. 자, 이거를 클릭해서 놓아봅시다. 자, 근데 이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될까? 안 되겠죠. 이 두 개는 서로 연결해서 작동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홈이 파질 거긴 뾰족하게 나와 있네. 여기다 꽂으면 되지 않을까? 블럭을 맞춰두시 이렇게 딱 들어가 맞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억스미레이터 센서가 움직였을 때, 쉐이킹 했을 때, 이 텍스트 스피치가 말한대요. 메시지, 어떠한 메시지를 말한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넣어야 돼요. 자, 메시지는 텍스트, 글 메뉴를 누르게 되면, 자,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조립해 보도록 합시다. 딱 들어갔죠? 자,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넣는 것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자, 한글로 넣어봅시다.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앱 내용을 프로그램이 끝난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작성이 끝난 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QR코드 이용하는 것과 실제 이 파일을 여러분 휴대폰으로 옮기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자, 간단한 방법이 이 QR코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사항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휴대폰을 꺼내게 돼서 플레이스토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자, MIT 대학이죠. MIT A12 Companion 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런 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많은 앱들 중에서 이 앱을 설치를 이미 저는 설치를 해서 10개나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설치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고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 화면에서 이 스캔, 이 QR코드를 클릭을 하시고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었던 이 QR코드를 나올 때를 기다려서 여기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에 설치가 하게 됩니다. 네,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스캔을 해보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거기서 설치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 휴대폰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나신 분은 실제로 휴대폰을 흔들어 봐서 우리가 넣었던 건드리지 마세요 이 말이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또 한 가지 더 방법을, 자, 이 방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 save apk to my computer. 자, 이거는 이 설치 파일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우선 저장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요. 이 파일을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옮겨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이 파일을 드랍박스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옮기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드랍박스 활용은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았나요? 어떤가요? 잘 되나요? 여기에 다르게 또 해보고 싶으면 여기에 글을 언제든지 바꾸어서 다시 또 빌드를 눌러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파일을 전송해서 설치한 다음에 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시간은 이렇게 앱 인벤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단순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증을 가지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